하루 16시간씩 일하던 가난한 대학생이 단 하루 만에 인생을 완전히 바꾼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반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범한 카페 알바생이었던 서연이가 어떻게 글로벌 기업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런 감동적인 실화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23살 서연은 피곤에 젖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지방 국립대 영문과 4학년인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방 한편에서는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잠들어 계셨습니다. 3년 전 폐렴 합병증으로 쓰러지신 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매달 병원비만 150만 원, 약값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세면을 마치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냉장고에는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만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인 동생 서준이가 책을 펼쳐놓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시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그대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준이는 성적이 우수해서 명문대 진학이 가능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한다고 몇 번 말했었습니다. 서연은 그때마다 절대 그럴 필요 없다며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도 서준이가 언니에게 미안하다며 자신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했을 때 서연은 괜찮다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으면서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있던 적금도 모두 털어 어머니 치료비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지금도 일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블루밍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일하고 오후 4시부터는 다른 카페에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과외까지 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월 수입은 겨우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약값에 200만 원, 집세와 생활비에 100만 원이 들어가니 항상 적자였습니다. 자신의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겨우 해결했지만 동생의 대학 준비까지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서연에게도 작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손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던 영어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서연의 언어에 대한 열정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그녀는 우연히 본 해외 영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자막 없이도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밤늦게 혼자 앉아 인터넷 강의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익혔습니다. 친구들이 연예인 이야기로 떠들 때 서연은 조용히 언어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지만 새로운 언어를 하나씩 습득해 나가는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상쇄시켜 주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언어 교환을 하며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작은 원룸은 각국 언어로 된 교재들로 가득 찼고 벽에는 다양한 언어로 쓴 단어 카드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공부도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재 살 돈도 어학원 다닐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무료 인터넷 강의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같은과 친구들은 종종 서연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에게 그 시간에 토익 공부나 더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조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언어는 단순히 취업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창구였고 어려운 현실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단골 손님이었던 중소기업 대표가 서연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 행사에서 간단한 통역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급 5만 원이라는 말에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 통역 일을 맡게 된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에 임했습니다. 관련 용어들을 미리 공부하고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서연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미묘한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전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서연은 가끔씩 작은 규모의 통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통역 일로 번 돈은 모두 어머니 치료비와 동생 학비 적금에 넣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그래도 이 30만 원 정도는 추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최종 목표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창해 보이는 꿈이었지만 서연은 매일매일 그 꿈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서연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온 것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던 서연에게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연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카운터를 나와 그 여성을 만났을 때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을 글로벌 무역회사 퍼스트 글로벌의 인사팀장 정수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수민 팀장은 서연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며 여러 언어에 능통하고 통역 업무도 훌륭히 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과찬이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 팀장이 꺼낸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국제계약 협상이 있는데
갑자기 담당 통역사가 응급 상황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것은 소규모 미팅이었는데 대기업의 국제 협상이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 팀장이 제시한 조건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루 150만 원. 서연이 카페에서 한 달 동안 벌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꿈과도 직결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받은 자료들을 밤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자료를 보며 중요한 표현들을 노트에 정리하고 발음도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 근처에 도착한 서연은 30층짜리 고층 빌딩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웅장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서연은 압도당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화려한 조명 아래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절대 실패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의 대학 등록금, 그리고 가족 모두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나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정수민 팀장이 반갑게 맞아주며 서연을 20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후 2시 정각 퍼스트 글로벌의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측 협상팀이, 다른 한쪽에는 미국에서 온 글로벌마트 팀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두 팀 사이 통역석에 자리했습니다. 손에 든 펜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가족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하루의 수입 150만 원은 그녀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의 대학 등록금,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김태호 상무가 정중한 인사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유창한 영어로 전달했고 미국 측 CEO인 마이클 존슨의 답변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초반 30분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소개, 시장 현황, 향후 전망 등 미리 준비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연의 통역도 매끄러웠습니다. 장미란 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정말 잘한다며 격려해 주었을 때 서연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계약 조건 협상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글로벌마트의 아시아 총괄 부사장인 제니퍼 리가 계약서를 펼치며 독점 공급 조항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이를 통역하자 한국 측 팀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니퍼 리는 계속해서 지역적 제한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호 상무가 답변을 준비하려던 그때 글로벌마트의 법무팀장인 데이빗 김이 끼어들었습니다. 데이빗 김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그는 한국어 버전의 계약서에서 불일치 사항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이를 통역하자 박민수 차장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데이빗 김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던 순간 마이클 존슨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계속하기 전에 통역사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민감한 기업 정보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규모의 계약에는 보통 공인된 전문 통역사와 함께 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니퍼 리도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기밀 유지에 주의해야 한다며 동조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중요한 협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돈을 벌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소리, 동생의 걱정스러운 눈빛,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민 팀장이 급히 개입하여 서연은 충분한 실력과 경험을 갖춘 통역사라며 회사에서 보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 김은 단호하게 자신들의 통역사와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편견과 무시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너무 어려서, 항상 이런 식으로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픈 어머니,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는 동생,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아버지, 가족 모두가 자신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태호 상무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역사가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김 상무가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제지하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침묵하고 물러서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이클 존슨을 똑바로 바라보며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기밀 유지와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자격증이 아닌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이어갔습니다. 방금 전 논의 중에 양쪽 모두에게 중요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데이빗 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박민수 차장이 급히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독점 공급 조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야기할 수 있는 미묘한 법률 용어의 차이가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 사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호 상무가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영어 버전에서는 독점 유통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독점 판매권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둘은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고 서연은 설명했습니다. 장미란 부장이 급히 계약서를 펼쳐보며 정말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발견했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제니퍼 리도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차이점을 더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연은 설명했습니다. 유통권은 유통에만 국한되지만 판매권은 더 넓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는 계약 범위와 책임 소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데이빗 김을 쳐다보며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는지 물었습니다. 데이빗 김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상업적 조건에 더 집중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에 관한 조항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어 버전에서는 매년 갱신 가능인데 한국어에서는 자동 연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 차장이 놀라며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점이라며 감탄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천천히 박수를 치며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법무팀이 놓친 문제들을 찾아냈다며 칭찬했습니다. 제니퍼 리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며 인정했습니다. 김태호 상무가 서연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고마워했습니다. 큰 문제가 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빗 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논의할 게 더 많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서연에 대한 존중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정수민 팀장이 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만 조심하라고, 이제부터가 진짜 협상의 시작일 거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기뻤지만 앞으로 펼쳐질 본격적인 협상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 번째 산을 넘었으니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졌지만 대신 더욱 치열한 협상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지적해준 부분들을 감안하여 계약서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연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니퍼 리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용어 사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도 서연이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상무가 기뻐하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민 팀장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3시간 동안 치열한 검토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모든 조항을 하나씩 확인하며 미묘한 차이점들을 짚어냈습니다. 때로는 한국 측에 유리한 부분을, 때로는 미국 측에 유리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공정하고 정확한 통역에 양측 모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양측의 진정한 소통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마이클 존슨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만나서 수정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김태호 상무가 동의했습니다. 좋다고, 오늘 발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서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내일도 함께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제니퍼 리와 데이빗 김도 각각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데이빗 김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존중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국 측 팀이 떠난 후 한국 측 팀원들이 서연을 둘러싸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미란 부장이 말했습니다. 서연 덕분에 큰 실수를 막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차장도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완전히 기우였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상무가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했다고 내일 협상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정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정수민 팀장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일이 잘 풀리면 정식 제안을 하려고 했다고 서연 같은 인재는 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하루 150만 원을 받고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식 채용 제안까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단 내일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해보자고 김 상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서연의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연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꾸벅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회사를 나서며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내일 협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자.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긴장,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됐니? 괜찮았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잘 됐어요. 내일도 가야 하는데. 그리고 혹시 정식 직원 제안도 받았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동생 서준이도 책을 덮고 뛰어나왔습니다. 누나, 진짜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내일 협상이 잘 끝나야 해. 그런데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해냈으니까. 어머니가 서연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서연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내일 협상을 준비하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발견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내일 나올 수 있는 추가 쟁점들을 예상해 봤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 가족의 미래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서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으니까요. 여러분, 서연은 이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그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서연은 이 기회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어제보다 한결 차분한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이 더 중요한 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양측 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서연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잘 쉬었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감사하다고 대답하며 통역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밤새 정리한 노트에는 예상 질문들과 핵심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호 상무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서연이 지적해준 사항들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검토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수정된 계약서가 배포되었고 양측은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역하며 미묘한 표현의 차이까지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제니퍼 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훨씬 명확해졌다고, 어제 지적된 문제점들이 잘 해결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데이빗 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도 정확하게 수정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이클 존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새로운 주제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는 잘 수정되었다며, 그런데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이를 통역하자 한국 측 팀원들이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품질 관리는 이번 계약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제니퍼 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마트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품질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국에서 공급되는 제품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민수 차장이 답변했습니다. 국제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엄격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 김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인증서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행이 문제라고, 만약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공급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양측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을 감지했습니다. 이 대화가 단순한 품질 논의를 넘어서 신뢰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장미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품질 미달 시 즉시 교체하고 손해배상도 하겠다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 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체와 배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매장에서 불량품이 판매된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통역을 하면서도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마이클 존슨이 제안했습니다. 품질 감독관을 파견하는 건 어떨까요? 정기적으로 공장을 방문하여 품질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호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영업 기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데이빗 김이 반박했습니다. 품질 점검을 위한 것이지 기밀을 빼내려는 게 아니라고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었고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통역을 하면서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끝났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막힐 줄은 몰랐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수민 팀장이 따라 나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말이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역사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견이요? 어떤 의견인지 물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양측이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김태호 상무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 상무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서연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서연이 보여준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김태호 상무가 서연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이 있다고 하는데 잠시 들어보시겠냐고 물었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양측의 대화를 통역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실 두 분 모두 원하시는 것은 같습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이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품질을 보장받고 싶어 하시고 한국 측에서는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에게 집중했습니다. 데이빗 김이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고 말이죠.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제3자 인증기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측이 모두 신뢰하는 국제품질 인증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미국 측은 객관적인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고 한국 측은 영업 기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니퍼 리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증 비용은 양측이 분담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인증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만약 기준 미달 시 한국 측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박민수 차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3자 기관이라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이클 존슨이 데이빗 김과 제니퍼 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긍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한 제안이라고 마이클 존슨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우려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태호 상무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더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겠다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장미란 부장이 서연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수민 팀장도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데이빗 김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증기관 선정과 절차는 법무팀끼리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협상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의 제안이 돌파구가 되어 양측의 신뢰가 한층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납품 일정, 가격 조건, 결제 방식 등 나머지 쟁점들도 하나씩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정확한 통역으로 원활한 소통을 도왔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마침내 모든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태호 상무와 마이클 존슨이 악수를 나누며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겠다고 마이클 존슨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계약은 성사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제니퍼 리도 다가와 서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미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연락달라고, 자신들의 회사에서도 서연 같은 인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데이빗 김도 처음의 회의적인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진심 어린 존경의 표정으로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팀이 떠난 후 한국 측 팀원들은 서연을 중심으로 모여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태호 상무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덕분에 1,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정식 채용건, 지금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국제 업무팀에서 일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건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민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같은 사람을요? 아니라고, 서연을 원하는 거라고,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고 했습니다. 김 상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초봉은 연봉 6천만 원으로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이번 계약 성사에 대한 특별 보너스로 별도로 2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6천만 원이요? 제가 정말이요? 장미란 부장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적은 것 같다고, 서연의 능력이면 더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차장도 거들었습니다. 맞다고, 서연이 찾아낸 계약서 오류만 해도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막아준 거라고, 그리고 오늘 협상 타결까지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월 200만 원을 벌던 자신이 이제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될 수 있다니 말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호 상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서연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서연은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는 김태호 상무가 건네준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통역료 300만 원과 특별 보너스 2천만 원, 총 2,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서연은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병원비 걱정도 동생의 등록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연아?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요. 연봉 6천만 원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6천? 아버지가 되물으셨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틀간 일한 보수와 보너스예요. 2,300만 원이요. 서준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누나, 진짜야? 이게 다 진짜야? 어머니가 서연을 꼭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시며 서연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서준이도 누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나도 대학 갈 수 있겠네. 서연은 가족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치료비도 서준이 등록금도 다 제가 해결할게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나갔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따뜻한 식당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냈는지 궁금하구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서연은 이틀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 의심받았던 순간 용기를 내어 계약서 오류를 지적했던 일, 그리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던 이야기까지 말이죠. 와, 누나 완전 멋있다. 서준이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에서 일하면 힘들지 않을까?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공부했던 언어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절망적으로 느껴졌던 미래가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을 꺼내 오랜만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일기장을 덮으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 곧 이 방을 떠나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 방에서의 시간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쁨이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용기 있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서연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녀에게는 더 큰 도전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계속 되물으셨고 동생 서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누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으시며 정말 연봉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물어보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어머니 치료비 걱정도 서준이 대학 등록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다니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서연을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동안 딸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정수민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정 팀장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제 비상사태라고 했습니다. 퍼스트 글로벌과 실제 계약을 논의 중이던 독일 기업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의 한국어 번역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정 팀장은 서연에게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 팀장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고 퍼스트 글로벌에게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정식 입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맡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에게 조언했습니다. 딸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 회사에서 너를 그렇게 믿어주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조언에 서연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일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즉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태호 상무를 비롯해 주요 임원들과 법무팀이 총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을 대조하며 하나하나 확인해 갔습니다. 몇 시간의 검토 끝에 서연은 드디어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어 원문에서는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종속적 공급관계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에서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독일어로는 공동 소유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국어로는 독점 소유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호 상무가 감탄하며 서연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오류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팀장이 서연에게 부탁했습니다. 내일 독일 측과의 화상회의에서 직접 이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부담스러웠지만 수락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문제라면 직접 해결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성공하면 회사에서의 자신의 입지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독일어로 된 비즈니스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측에서는 CEO를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측 CEO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서의 번역 오류로 인해 신뢰가 깨졌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는 회사와는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독일어로 답변했습니다. 먼저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며 해결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오역이 발생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독일어로 정확히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의도대로 수정된 번역문을 제시했습니다. 독일 측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서연의 독일어 실력과 정확한 분석에 감탄하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 측 CEO가 관심을 보이며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서연은 체계적인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번역 후 원어민과 한국인 전문가가 함께 교차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측 CEO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의 모든 번역 업무를 자신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독일 측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제 가족의 미래도 이 프로젝트에 달려 있거든요라고 했습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독일 측 CEO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젊은 전문가의 열정과 책임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측 팀원들과 잠시 논의한 후 CEO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첫 번째 단계 번역물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은 안도와 기쁨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서연의 능력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김태호 상무가 서연에게 정식으로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임시 도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팀원으로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수민 팀장도 기뻐하며
서연의 정식 입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인재를 놓칠 수 없다며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서연은 퍼스트 글로벌의 정식 직원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은 서연의 성공을 축하해 주시며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밝게 일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을 거라고 하시며 성공해서 가족들 행복하게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첫 출근일 서연은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방문자가 아닌 직원으로서 이 건물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민 팀장이 반갑게 맞아주며 새로운 사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연만의 독립적인 업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컴퓨터와 각종 참고, 자료들, 그리고 여러 언어 사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번역 업무가 서연에게 주어졌습니다. 기술 사양서와 계약 조건을 정확히 번역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서연은 며칠에 걸쳐 완벽한 번역본을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번역본을 독일 측에 전달한 후 긴장되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독일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번역의 정확성과 완성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독일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서연의 정확한 번역과 원활한 의사소통 덕분에 모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퍼스트 글로벌은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서연은 국제업무팀의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꿈꿔왔던 국제기구와의 프로젝트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걱정거리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며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서준이는 꿈에 그리던 명문대에 입학했고 아버지도 우울증을 극복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며 서연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서연도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예전에 일했던 카페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은 서연의 성공담을 들으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페에는 새로운 알바생이 와 있었습니다. 외국인 손님과 유창하게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예전의 서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그 알바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도 서연이처럼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꿈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학생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은 눈을 반짝이며 서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서연처럼 될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말했습니다.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연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어느새 이렇게 큰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지금 서연은 국제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가족의 사랑과 함께할 때 더욱 의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꿈을 키우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할 뻔한 학생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 년 후 서연은 국제기구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언어와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임무지에서 서연은 현지 아이들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자신이 진정 원했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소명이었습니다. 지금 서연은 전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은 행복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했고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가끔 한국에 돌아올 때면 서연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밝은 웃음소리, 대학생이 된 서준이의 당당한 모습, 다시 활기를 찾으신 아버지.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하시며 서연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서연도 가족의 응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가족사랑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연설에서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어떻게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방법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가족을 위한 사랑과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가족의 믿음과 지지가 있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자신도 용기를 얻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언어와 소통의 힘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이 꿈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 가족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사랑과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서연이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서연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가족을 위한 사랑과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